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기대의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첫 방송이라 많이 좀 긴장도 되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또 제가 하는 이야기나 또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홍보 영상 나가고 오늘 첫 방송까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또 기획들을 통해서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원광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강의하는 과목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하고 사회복지 법제론입니다. 그 사회복지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통해서 충분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지원해주는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 심리적인 서비스를 주로 가르치는 이제 실천론이 있고요. 이제 이 실천론은 이제 보통 미시사회복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심리적 지원 서비스와 달리 제도, 즉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법,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국가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분야를 다루는 게 이제 거시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제 전공은 이제 복지국가론입니다. 사회보장과 복지국가론을 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사회적 경제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연계 전공이 이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된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부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하게 그 나사렛 대학이 이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현재는 이제 몇 개 대학원에서만 석박사 과정으로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돼서 과목이나 과목들이 학과가 이제 개설이 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각 학교별로 또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이 개설되는 이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그 사회서비스 연구소를 운영을 해서 1년 동안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요 사회서비스 트렌드라고 하는 이제 월간 저널을 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공헌, 조합정보 매거진 뭐 이렇게 해서 저널을 냈었는데요. 이 저널이 잘 판매가 안 돼서 많이 내지는 못하고 연구소도 이제 문을 닫게 돼서 그 뒤로 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제가 출간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썼던 책이 2013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책이 뭐 2-3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여줘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이제 노란 마크가 있는데, 이건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책이 그 사회과학 분야, 이거 우수교양도서로 선정이 되고, 우수교양 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또 최우수 도서를 선정을 하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최장직 교수의 책하고, 어느 대학 법대 교수가 쓴 책이 이렇게 3권이 최우수 교양도서, 사회과학 분야 최우수 교양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와 시장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장으로 1장은 국가에 관한 것, 2장은 시장에 관한 것, 3장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초 이해.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시기에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국가와 시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사회 서비스 창업 경영이라고 해서 이 사회 서비스 사업 창업 경영은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2018년 6월에 출간됐고요. 이 책은 이 앞에 책과는 달리 이거는 실용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 중에서 14개 전자바우처 사업 중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자율형에 속하는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 세 개에 관해서 어떻게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창업 실용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2019년 올해 나온 책입니다. 올해 7월 20일 날 출간됐고요. 사회적 견문입니다. 대학이나 또 특히 대학원의 사회적 관련, 사회적 경제 관련 그 학과와 과목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관련 그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는 교재로 살만한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올해 초부터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초부터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 관련 책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역사, 한국의 사회적 기업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넣고 있어서 짧지만 그 내용들을 그 사회적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회적 경제의 특성과 그리고 한국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특성이 뭐냐 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자율성, 그다음에 자발성, 그다음에 자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등의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나 그 조직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해나가기보다는 정부가 만든 이 매뉴얼, 그러니까 각 그 사회적 경제 조직별 운영 매뉴얼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예산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에 많이 이렇게 좀 끌려간다고 할까요? 거기에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자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발성인데요. 이 자발성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가 태동을 해서 발전해서 지금까지 온 그 뿌리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가 시작된 거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공장제 대공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이제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프랑스 혁명 등과 같은 이제 시민혁명들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죠, 유럽이. 그러면서 농노였던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공장에서 일을 해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임금 노동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말할 것도 없이 낮았고, 그리고 근로 시간도 하루에 1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태반이었고, 심지어 아동들도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왜냐면 이제 대가족 제재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공장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러니까 실업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문제,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소득이 중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들, 이런 사회적 위험들을 스스로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고 하는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사회적 경제가 자발성을 그 내용으로, 그 토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정부가 뭐 사회적 기업 만드십시오, 협동조합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인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또 각자가 스스로의 요구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조성은 뭐 자발성하고 이제 연계되겠습니다만은 이 자조성은 사회적 경제가 그 출발하게 되는 그 배경은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거든요. 이 사회적 위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해결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사회를 말합니다. 이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들을 해결하고 또 예방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겪게 되는 어떤 다양한 위기들을 스스로 자조, 셀프헬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뭐 지역사회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든지 해서 거기서 공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자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가 얼만큼 자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자발적인지 이런 뭐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보도록 알겠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정관영 교수가 뭐 정부의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정책을 홍보하려고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고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이 사회적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들이 이 정부에 끌려가는 매뉴얼에 너무 동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 이런 자율성이나 자발성, 자조성을 갖는 문제를 고민을 해서 사회적 경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부의 매뉴얼대로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할까 해서 이런 어떤 고민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적 경제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운영 구조를 보면요, 크게 이제 중앙부처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죠.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각기 나뉘어진 정부 부처이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각 지자체별로 내려오게 되면 지자체에 중간 지원 조직,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이 지원센터들이 여기서 매뉴얼 받고 여기서 매뉴얼 받고 여기서 매뉴얼 받아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각 단위 조직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 사회적 경제 운영 정책의 구조의 큰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확보하는 거다 보니까 양적인 확대에만 지원을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협동조합,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세워지는 것, 여기에만 이제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 조직들, 개별 사회적 기업 조직들은 그냥 여기에 매뉴얼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정부 주도의 매뉴얼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 경제가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 그 함이라든지 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크게 확대돼서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뭐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가는데도 여전히 이 중앙정부의 이 어떤 주도적인
정책 운영 틀에서 밑에 단위 민간 개별 조직들이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같이 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가 줄여서 그냥 SE로 쓰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경제 철학적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있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뭐 지원금 얼마 받고 뭐 인건비 얼마 지원받고 이런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뭐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사회적 경제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이 끊기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원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원 생산을 위한 물적인 토대가 있죠. 그런 이제 물적 토대하고 그 생산된 그 이 자원들을 교환하는 방식들이 갖춰주려면 그 어떤 그 금융체제가 제대로 갖춰줘야 돼요. 근데 그런 금융체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 고민한 것이 이제 사회적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금융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얻는 사람들은 결국 그걸 이 소득을 통해서 이제 소득 분배를 얻는 거잖아요. 그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1차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소득 분배가 이제 불공정할 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또는 세금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재분배하는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소득 분배나 뭐 소득 재분배에 불공평성이 일어날 때 이거를 다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가 불공평한 지금처럼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히 소득 재분배 문제, 소득 분배나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나 사회보장에서의 소득 재분배 문제를 다시 재구조화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서 공공 부분인 국가와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인 시장이 가장 중요한 지금 경제의 틀인데 여기에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치경제 체제를 구축을 해서 시민사회도 국가나 시장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국가경제를 이루는 축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실패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을 해결하고 또 바꾸고 또 더 알맞게 수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가 이 사회적 경제 TV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병들어 있고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위기에 놓인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대안 경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제 시스템을 바꾸기 이전에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 경제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제도만 바뀌어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물질적인 이런 경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정말 참된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